시작할게요. 네. 괜찮아, 바쁘지 않아. 자, 오케이. 머리를 들어서 더 그럴 수도 있어. 시작할게요. 자, 이제 4강 페이스 또 똑같이 얼굴입니다. 얼굴 할 거고. 자, 지금 4강 페이스 어디 할 거냐면 지금 나와 있는 부분 있죠? 여러분들 딱 보시면 우리 3강 때 했었던 우리 광대, 역광대 축소하고 큰 얼굴 축소 지금 상태 두 번째 다 봤어요. 지금 원장님들 얼굴 엄청 작아졌어요. 아시죠? 지금 고객님들한테도 인정받고 계시고 스스로도 이제 욕심이 너무 많이 나서 뇌암만 떨어뜨리라고 했더니 매일매일 얼굴 축소와 지금 광대가 줄어서 광대하고 얼굴만 지금 작아지는 상태가 있다고 제가 전해 들었어요. 자, 얼굴 정면 시술. 이 부분은 원장님들이 이걸 배워놓고 나면 이걸로 돈 못 벌면 평생 돈 못 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안검하수, 처진 눈꼬리, 리프팅, 그리고 팔자주름, 개선관리 오늘 들어갈 거예요. 똑바로 잘 보도록 합시다. 자, 보시고 나시면 얼굴 이목구비 페이지 있고 처진 눈꼬리 1, 2 있어요. 그 다음에 팔자주름 있습니다. 자, 눈꼬리부터 갈까요? 이목구비부터 갈까요? 팔자주름부터 갈까요? 눈꼬리요. 눈꼬리부터 갑시다. 자, 좋아요. 자, 페이지 하나 더 열어서 괜찮아. 이거 내리고. 자, 원장님들 처진 눈꼬리 보시면 크게 두 가지 1하고 2 있어요. 눈꼬리를 잡으실 때는 원장님들이 자, 정면을 먼저 잡으시고 그 다음에 측면을 같이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원장님들이 포인트로 알고 계셔야 돼요. 정면 보시면 눈썹, 눈꼬리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눈 바로 위에 눈썹 있는 부위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측면 있는 눈 이 동그란 알륜근 있는 이 부분부터 우리가 또 묶어주는 데까지 잘 제대로 묶어줘야 처진 눈꼬리를 올릴 수 있어요. 말 그대로. 자, 처진 눈꼬리에서 처음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우리 앞쪽에서는 어떤 부분이냐면 얼굴에서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눈썹이 이렇게 있죠. 눈썹 이렇게 있고 이제 코 이렇게 있고 코 이렇게 있을 때 이 눈썹 그리고 이게 눈 있죠. 우리가 눈 있죠. 근데 이 눈썹 바로 위에 이 눈썹을 3등분으로 나누는 거예요. 눈 앞골이 있는 부분, 그 다음에 가운데,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부분을 3등분으로 나눠요. 그 다음에 3등분을 나누고 우리가 이마근이라 했는데 눈썹 바로 위에 있는 이 이마근 있는 부분 여기도 일자로 쭉 나눕니다. 그래서 이 나눈 처진 눈꼬리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 1, 2, 3, 4 요렇게 해서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진 눈꼬리의 첫 번째 앞쪽에서 눈썹에서 1번, 2번, 3번을 나누셔서 분사를 몇 번? 1회에서 3회 정도 한다. 자, 이게 챕터 1. 그리고 두 번째 처진 눈꼬리 측면 봤을 때 여러분들 보시면은 자, 측면 저번 주나 입술이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자, 점점. 자, 그죠? 자, 여기서 자,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 눈썹에서 눈썹이 눈썹 앞꼬리에서 쭉 보셨죠? 그 다음에 눈 이렇게 눈 있고 그 다음에 어디를 봐야 되냐면 눈꼬리는 이렇게 쳐져요. 아래로 이렇게 쳐지겠죠? 그럼 이 눈꼬리 있는 부분을 근육이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습니다. 이 부분을 연결시켜서 어디 관자근까지 연결해주는 이 삼각존까지가 포인트예요. 이제 이것도 하나, 둘, 3등분, 셋, 그 다음에 넷, 다섯 묶어주는 데까지 1, 2, 3, 4, 5, 6번이라고 순서를 보시면 돼요. 근데 자, 묶어주는 여기서 팁 뭐냐면 이 삼각존까지는
많이 늘어져 있거나 노화가 되어 있으면 당연히 눈가에 처진 부분 말고도 주름이 엄청 많겠죠. 그리고 피부가 약하신 분들이나 혈관이 약하신 분들은 자국이 심하게 남을 수 있겠죠.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절대 세게 누르면 안 된다. 그리고 관리 전에 항상 아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국이 좀 남을 수 있습니다. 라고 안내해 드려야 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저희 거는 자국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그래서 고객님들한테 노화도가 높거나 염증이라던가 피로도가 높을 때에는 자국이 좀 남을 수 있습니다. 라고 안내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딱, 자, 삼각존에서 1번, 2번, 3번까지 이제 3번씩 분사하시고 마무리로는 6번에 가서 묶어준다. 라고 했을 때 묶어주면 어떻게 된다? 처진 눈꼬리가 위로 제대로 올라간다. 이렇게 되면 졸린 눈이 없어지면서 섹시한 눈매가 될 수 있다. 라고 해서 끝까지 상담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처진 눈꼬리 어렵지 않죠?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처진 눈꼬리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실습할 때 한 번 더 볼 거니까 제가 원장님들한테 항상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어느 부위인지 외우지 마세요. 항상 책자 옆에 있으니까 그 책자를 좀 두고 하셨으면 좋겠고, 단 원장님들이 명칭은 외우지 않더라도 딱 근육 그림을 봤을 때는 아, 여기를 올려야 되는구나, 신경이 지나가니까 여기는 지나가야 되는구나, 이 정도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시죠?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어디를 해야 되냐면 이목구비. 얼굴 이목구비. 여러분들 이 이목구비는 진짜 상담을 진짜 잘 하셔야 돼요. 이 이목구비 포인트는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원장님들이 진짜 상담을 잘 하셔야 돼요. 왜냐면 사람은 다 생김새가 다르게 생겼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얼굴의 이목구비의 상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코가 작지만 날렵하게 예쁜 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남성 코처럼 기둥이 탁 선 코를 원하고, 눈 같은 경우도 찢어진 눈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고 완전 땡글한 눈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목구비는 고객의 니즈를 반드시 상담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이목구비 잡는 부분보다 원장님들이 이 이목구비 관리를 할 때는 고객님들이 어디가 고민인지, 어느 부위를 잡아드려야 이 사람이 만족할지, 이 부분의 상담이 굉장히 잘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원장님들한테 다 해주면 좋지만 내가 원하는 포인트를 명확하게 잡을 수 있을 때 원장님들이 부르는 게 값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목구비 포인트도 반드시 중요해요. 자, 상담을 딱 보고 이목구비는 말 그대로 눈, 코, 입이 선명하게 보이는 관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목구비가 선명하지 않을 때에는 어떤 형태가 있을지를 원장님들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얼굴 전체가 다 처지는 느낌이라면 이목구비가 선명하지 않겠죠. 그리고 눈이 흐릿하게 떠진다거나, 그리고 중심이 되는 이 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라인이 서 있어야 될 것들이 라인이 없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목구비가 확실하게 들어오지 않죠. 그리고 이마가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와야 되는 이마가 팍 들어가 있으면 당연히 이목구비가 선명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목구비가 선명한 얼굴인지, 그리고 이 이목구비를 잡아줘야 되는 얼굴인지, 이 부분도 상담이 반드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목구비를 딱 보시면 이목구비는 다른 데에는 다 존이 하나죠.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는데 이목구비는 존이 4개입니다. 그래서 이 존이 4개인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우리가 이목구비도 제가 측면으로 좀 볼게요. 자, 측면으로 좀 볼게요. 이제 이목구비 옆모습도 그림을 좀 뽑아놔야 되겠어요. 근데 또 이 그림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지. 자, 이목구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눈썹 있는 이 자리예요. 눈썹 있는 이 자리와 그 다음에 이마랑 연결되어 있는 요 자리, 눈썹 이마랑 연결되어 있는 요 자리, 그 다음에 관자근에서부터 내려와서 연결되어 있는 요 부분, 그 다음에 우리 귀 밑에 있는 요 부분. 자, 이 부분을 볼 건데 얘를 볼 거예요. 자, 노란색으로 쳐져 있는 부분.
근데 여기에 지금 포인트들이 지금 나와 있는 게 이마근하고 지금 여기 보시면 포인트들이 다 둘러싸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 부분은 원장님들이 좀 아셔야 돼요. 어디가 왜 그런지를 좀 아셔야 되는데 상황을 보시면은 노란 색깔로 친 이 부분은 뭐냐면 다 지나가셔야 되는데 반드시 기준이 먼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기준이 먼저 되는 부분은 이 파란 부분. 파란 부분으로 시작해서 이 노란 부분을 뭉친 근육이라던가 근육이 잘못 꼬여있는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다 직접적으로 분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내가 원하고자 하는 이 부분이 부들부들해져서 눈을 딱 떴을 때 힘을 주지 않아도 눈이 선명하게 딱 떠질 수 있도록 라고 만들어 주셔야 되고 이마도 우리가 눈을 잘 뜨려면 그냥 눈만 뜨는 게 아니에요. 이마 근육이 있는 부분이 움직여야 되는데 대부분 노화가 시작될 때는 헤어라인부터 노화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인트에서부터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얘를 볼 때는 첫 번째 이마 근에서부터 쭉 끌고 오셔서 여기에 갖다 붙는 거예요. 앞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래쪽까지 딱 이목구비로 선명하게 가시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 얘를 먼저 잡으세요. 자, 두 번째 얘를 잡으세요. 자, 세 번째 이 아이를 잡을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 림프 있는 데를 열어줄 거예요. 세 번째 이 아이를 잡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에서 두 번째가 부드럽게 만들어진 찰나에서 우리가 이 부분으로 쭉 올려서 여기서 또 묶어줄 거예요. 이목구비가 늘어져 있는 부드러워졌지만 늘어져 있는 부분을 3번에서 한 번 더 묶어줄 거예요. 한 번 더 묶어줘서 피부를 더 매끄럽게 만들 겁니다. 매끄럽게 만들고 보통 문제가 많으신 분들은 염증 많고요. 부종 많고요. 노폐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해놓고 나면 부어요. 홍조가 많이 올라오고 빵빵하게 붓는 경우가 열이 많이 나요. 이럴 때에는 이목구비 할 때 바로 림프절 있는 이 부분, 귀 밑 있는 부분에 얘를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염증이 빨리 흘러서 빨리 잘 배출시킬 수 있을 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 여러분들이 이목구비를 잘 잡아놓고 부을 수도 있고 아직은 완성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24시간이 지나고 난다 그러면 더 빵빵하게 올라가는 거 알고 계시죠? 채워질 땐 채워지고 올라갈 땐 올라가고. 그럼 여러분들의 안내는 뭐냐면 유난히 많이 붓는 고객님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오늘은 숙면을 취하셔야 되고 다음날 물 많이 드셔주셔야 되고 그리고 비타민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꼭 챙겨주셔서 빨리 잘 배출될 수 있도록 고객님한테 꼭 상담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상담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이목구비 있는 포인트 이제 들어갔어요. 어려워요? 아유, 큰일 났어. 어려워요. 어렵지만 재밌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팔자주름이 중요한데 여러분들 이 팔자주름을 완벽하게 잡을 수 있다? 여러분들 돈 아주 쓸어 모을 수 있습니다. 팔자주름 고민이신 분들이 많은데 이 팔자주름을요. 주름을 없애기 위해서 보통 필러를 많이 맞아요. 이제 필러를 많이 맞는데 이제 팔자주름 있는 데다 필러를 많이 맞았어요. 그런데 자연성형을 알기 전이에요. 필러를 딱 맞았는데 입이 쉴 수 없이 움직이잖아요. 우리가 먹거나 뭘 할 때 입이 막 움직여요. 그럼 이 필러가 어떻게 된다? 아래로 내려와요.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심술보처럼 이렇게 내려와요. 그래서 나이가 들게 되면 유난히 이런 쪽이 많이 처지신 분들이 있어요. 입꼬리가 막 처지고 이런 분들이 더 많이 나이가 늘어 보이는데 처음에 필러를 맞았을 때 너무너무 이뻐요. 이유가 뭐냐면 여기다 필러를 딱 넣고 보톡스로 고정을 합니다. 그래서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 보시면 얼굴이 뺑뺑하고 예쁜데 이렇게 잘 안 웃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부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자연성형은 어떤 부분들이냐면 부자연스러운 모습 하나 없이 팽팽한 느낌을 줄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주름이 깊게 박힌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옛날에 주름이 없던 시절의 세포로 재생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은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팔자주름 있는 부분은 우리가 약간 스킬이 필요해요. 어떤 스킬이 필요하냐면
자, 팔자주름을 여러분들이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우리가 팔자주름이 어디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주름이 되어 있어요. 우리 얼굴 그림을 딱 보시면은 여러분들 딱 이 그림 보시면 입 위에는 약간 동그란 지금 이렇게 마른 모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귀 앞쪽으로 해서 이렇게 볼 있는 부분이 쭉 근육이 되어 있어요. 근데 팔자주름은 어떻게 되어 있냐? 이 부분만 딱 내려와 있어요. 이렇게 깊어져요. 당기는 근육이 약해지거나 아니면 입술이 노화가 되거나 이렇게 되면 팔자주름은 깊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당겨줄 때는 이 위쪽을 당겨줘서 여기를 팔자주름을 딱 당겨서 위로 올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자연성형은 반사구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쪽에서 당겨줄 것이 아니라 옆쪽에서 연결되어 있는 이 부위로 당겨서 팔자주름을 올릴 거예요. 그래서 팔자주름이지만 여러분들이 팔자주름에 직접 분사하지 않는다는 거 그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 딱 보시면 우리가 앞면하고 뒷면하고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앞면으로 보시면 옆면은 여러분들이 그림을 많이 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자, 눈썹 이렇게 있고, 자, 귀 있고, 자, 이제 눈 있고, 이제 코가 있죠. 코가 있고, 자, 이렇게 광대 있어요. 그 다음에 입술. 자, 근데 그 다음에 얘가 팔자주름이에요. 이 팔자주름인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이 부분이에요. 제가 표시를 해드릴게요. 자, 이 부분, 요 부분에서부터 얘를 잘 잡아주셔야 돼요. 왜 잘 잡아주셔야 되냐면 요 광대 있는 이 부분에서부터 노화도가 광대가 딱딱하게 굳고요. 안 움직여지면서부터 이쪽에서 팔자주름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 시작점부터 여기는 아래에서부터 쭉 해서 앞바퀴근 해가지고 관자근 뒤쪽에서 앞쪽까지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얘를 측면으로 보면 얘가 옆면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귀 있고 여기 딱 있고 이렇게 옆면으로 보면 눈에서 여기가 광대가 이렇게 있으면은 딱 이 부분이에요. 요런 부분이거든요. 자, 이 부분이에요. 옆면에서 보면은 여기까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팔자주름은 약간의 여러분들이 이제 숙달이 좀 필요해요. 숙달이 필요한 부분이 뭐냐면 포인트만 딱 지나가는 게 아니고 내가 광대에서 이렇게 우리가 얼굴들을 딱 당겨 볼 거잖아요. 이제 진단으로 딱 당겨 봤을 때 팔자주름이 움직이는 그 근육 라인이 있어요. 그 근육 라인을 딱 잡고 그 잡은 상태에서 위로 놓지 말고 그 근육을 놓지 말고 잡아가면서 끌어올려야 돼요. 1차적으로 잡아서 놓지 않고 다 묶어주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림프 그리고 노폐물 염증 이런 거 있는 부분을 잡아가지고 끌어올려 주셔야 돼요. 그냥 열어주는 정도가 아니고 끌어올려 주셔야 돼요. 팔자주름부터는 내가 연결된 반사구에서 얘를 근육을 잡아서 끌어올린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서 근육들이 도망 다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잡고 단 여기서 세게 누르시지 마시고 부드럽게 잡아가면서 근육이 도망가지 못하게 해서 묶어주는 것까지 해주셔야 돼요. 단 우리가 피부 관리라던가 마사지, 경락 같은 경우를 할 때는 근육을 잡고 근육이 부드럽게 만들어질 때까지 문지르잖아요. 근데 우리에 있는 이 다운에이징 에어건 관리는 분사를 했을 때 앰플이 어떻게 스프레이처럼 뿌려나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그 위치를 잡지 않더라도 효과는 바로 보실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부드러워져야 되는데 부드럽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더 많이 분사하시면 순식간에 부드러워져요. 그러니까 원장님들이 한 번에 내가 잘 못 찾겠는데 얘를 한 번에 분사를 했을 때 얘가 바로 풀리지 않았다고 세게 누르시거나 더 경직되게 하지 마시고 여러 번 그 주위를 분사하시면 되는 거니까 항상 부드럽게 해서 여러 번 분사하시면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팔자주름은
이 포인트, 앞 포인트에서 요 옆 포인트로 가는데 이 포인트가 어떻게 된다? 잡아서 끌어올려서 묶어야 된다. 이 부분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원장님들 제가 한 번 더 영상을 만들긴 할 건데 지금 알다시피 이목구비, 처진 눈꼬리, 팔자주름은 반사구라는 게 있어요. 원장님들 지금 반사구 공부들도 다 하시고 계시지만 우리가 다 얘를 잡았더니 어떤 분은 확실히 대칭이 딱 맞게 잡히신 분들이 있고 팔자가 하나도 없이 팽팽하게 올라가신 분들이 있는데 아무리 잡아도 안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리 잡아도 이목구비가 내가 똑바르게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어디서 문제가 온다? 네, 맞습니다. 몸에서 문제가 와요. 바디에서 문제가 와요. 그래서 바디의 대칭이 반사구가 맞지 않을 때는 비대칭이 개선이 안 될 수 있다. 그래서 원장님들 중에 고객님들이 얼굴을 비대칭을 딱 잡고 싶거나 팔자주름만 펴질 수 있다면 뭐든 상관없습니다. 할 때는 당연히 바디 다운에이징을 시작하셔서 완전히 다른 상태로 만들어서 고민점을 다 해결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4강은 팔자주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